홍명보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서도 그의 표정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아시안컵을 포기하고 다음 월드컵을 포기하더라도 축구협회 물갈이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월드컵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축구협회의 만행은 이미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이번 논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라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미르겐 클린스만을 데려왔다가 위약금 70억 원, 후임 감독 선임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을 때도,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을 때도, 거짓 사업계획서로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졌고 축구협회 대표와 이사, 임원들은 단 한 명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명보는 우스울 겁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직후 졸전 끝에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가무 논란을 일으키고도 경질은커녕 유임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년 뒤 또다시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축구협회의 행태에도 결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간 축구협회가 저질렀던 비리와 만행을 자세히 알고 끊임없이 압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떠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몽규의 장기 집권. 정몽규는 2013년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오른 뒤 무려 13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또다시 사연임에 성공합니다. 득표율 85.2%, 결선 투표도 필요 없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선거의 구조입니다. 축구협회장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대의원 180여 명, 그러니까 협회 내부의 사람들끼리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니 회장은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정몽규 나가 늘 외쳐도 정작 표를 준 사람들만 자기 편으로 묶어두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연임이 확정되던 날 경기장에서는 붉은 악마와 관중들이 정몽규 나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협회 안에서는 80%가 넘는 지지가 나왔습니다. 바깥의 분노와 안쪽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 행정의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 정몽규의 장기 집권은 그 구조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협회 운영 논란. 그렇다면 그 오랜 세월 협회는 제대로 운영되긴 했을까요?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드러난 위법 부당 사항만 27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점수가 미달인 사람을 합격시킨 정황, 협회 운영의 핵심인 예산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12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 약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까지. 게다가 축구협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기금으로 채워지는데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조직. 그것이 지난 몇 년간의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세 번째, 비리 관계자 자문료 지급 논란. 감사에서는 또 하나 돈의 흐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상변직도 아닌 비상근 임원들에게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월급에 가까운 돈을 챙겨줬다는 겁니다. 내부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돈을 얹어주고 정작 한국 축구의 근간이 되어야 할 어린 선수들과 풀뿌리 축구에는 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돈의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회 사유화 논란 그리고 회장님의 회사.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충격적입니다. 축구협회는 충남 천안의 거대한 국가대표 훈련시설 축구종합센터를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대기 위해 협회는 67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빚으로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빚으로 짓는 센터의 건설 관리 용역을 협회는 정몽규 회장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맡겼습니다. 축구협회가 발주하고 회장의 회사가 수주하고 누가 봐도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협회는 처음에 국회에서 그런 계약은 맺은 적 없다며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공개되자 결국 회장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센터 조감도에는 HDC 아레나라는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의 설계안에 왜 회장 회사의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걸까요? 그 671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협회는 선수들의 기숙사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어린 선수와 동호인에게 직접 쓰인 돈은 68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수들의 보금자리는 담보로 잡히고 빚은 회장의 임기에 쌓였습니다. 다섯 번째, 승부조작 한국 축구 최악의 상처. 이제 시간을 거슬러
한국 축구가 가장 깊이 무너졌던 사건으로 가봅니다. 2011년 K리그를 뒤흔든 승부 조작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브로커들이 선수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매수된 선수들은 일부러 골을 내주고 일부러 기회를 놓쳤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땀이 누군가의 도박판 위에서 거래된 겁니다. 수십 명의 선수가 가담했고 검찰 수사 끝에 47명 이상이 영구 제명됐습니다. 선수 생활은 물론 심판이나 행정직으로도 다시는 축구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였던 정몽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의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한다. 그 단호함은 분명 옳았습니다. 6번째, 그 승부조작범들의 사면 12년 만의 배신. 그런데 12년이 지난 2023년 3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축구협회가 이사회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을 한꺼번에 사면하기로 의결한 겁니다. 그 안에는 2011년 승부조작으로 제명됐던 선수 4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면의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화합회장. 월드컵 16강을 자축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축구의 근간을 무너뜨렸던 승부조작범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준 겁니다. 12년 전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한다던 바로 그 사람이 이번엔 사면권자로서 그들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결국 협회는 사면 발표 사흘 만인 3월 31일 사면을 전격 철회합니다. 부회장단이었던 이영표, 이동국을 비롯한 이사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물러나고 회장은 남는다. 익숙한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홍명보에게 돌아옵니다. 당시 면접을 주도한 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였는데 그가 위임받은 권한은 후보자 면접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최종 선임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임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결정적인 폭로도 나왔습니다. 감독 선임에 관여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나는 홍명보 선임을 몰랐다고 밝힌 겁니다. 위원회 위원조차 모르는 사이에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문체부 감사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홍명보 후의 첫 경기였던 2024년 9월 팔레스타인전. 6만 관중의 야유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년 뒤 황금 세대를 데리고도 조별리그 탈락. 같은 조 최약체 남아공의 0대1 패배. 12년 전 브라질의 악몽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한 천안 축구종합센터로 돌아가 봅니다. 총 사업비 4,143억 원.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 자체로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립 과정은 위혹으로 얼룩졌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협회는 미니 스타디움 안에 사무공간을 넣지 않겠다고 정부에 보고하고는 실제로는 사무공간을 포함시켜 5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거짓 사업계획서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00억 원대의 대출을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협회가 이 징계에 불복해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협회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허위 보고에 따른 부당 수령, 절차를 무시한 대출.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이런 축구협회가 계속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구협회 비리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